네, 닥터 차스랩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쉬셨죠? 저도 이미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출장이 있었고, 그리고 곧바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바람에 동영상 업데이트가 좀 한 열흘 동안 지연이 됐어요. 오늘 다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추석 연휴 시작되기 전 이 금주 초반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지난주 주말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미, 미북 실무협상에, 비핵화 실무협상에 재개를 촉구한 바가 있고, 이걸 9일, 월요일이죠. 저녁에 북한의 외무성 제1부상 최선희가 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실무협상을 받을 의향이 있다. 9월 말쯤 실무협상을 재개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북미 실무협상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다시 무르익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욱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실무협상을 이 실무협상 제2 소식을 접하고 대화는 언제나 좋은 것이다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이틀 정도 뒤죠.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튼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번에야말로 미국 북미 실무 협상에서 뭔가 중요한 타결점이 마련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좀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랍니다.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기존보다는 좀 융통성 있는 대안을 가지고 나와서 실질적으로 이 비핵화를 위한 실무협상의 결실을 맺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는 쪽이에요. 왜 당신은 북한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지금 이 하노이 때부터 회담이 계속 실무협상이 어려워지고, 또 하노이 때도 이 2차 미국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문 없이 끝냈던 데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축적한 핵물질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핵물질을 생산해내는 주요한 시설들이 있죠. 이게 영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도처에 지금 널려 있는 것으로 분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른바 영변 플러스 알파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한 해체 입장을 밝히고, 또 검증은 어떻게 할 건지, 실제로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안들에 동의할 수 있나 가 중요한 여부가 됐고요.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안 밝혔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북한의 속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직은 신뢰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생각하냐면요, 비핵화를 하려면 무엇보다도요, 내가 어느 시설에 있어 라는 신고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신고한 시설만 가지고 제대로 다 믿을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하고 미국이 대충 북한의 어디 시설들이 지금 핵활동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정보들하고 대조를 해봐야 돼요. 대조를 위해서도 핵리스트 제출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대충 몇 가지 사진 보내놓고 우리 해체했어 그러면 우리가 그걸 그대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검증 전문가들이 가서 검증을 해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언제 어느 시기에 이걸 할 거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물론 북한한테만 다 내놓으라 그럴 수는 없죠. 그럼 북한이 그런 조치들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면 그와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기에 우리는 어떤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조치를 제공할 거냐, 이런 것들이 다 엮여있는 작업, 엮여있는 약속이 일종의 로드맵이라고 해요. 시간표라고 해요. 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북한 비핵화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한 걸로 얘기가 되는 거고, 여전히 북미 협상이 난항에 부딪혀 있는 겁니다. 과연 이제 이번에는 이런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까? 글쎄요, 저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상당 부분 기대를 하는 타입이에요. 첫 번째는 왜냐하면 북한 쪽의 이 하정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미 지난번 동영상 클립에서 김정은이 일종의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좀 결정장애에 와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 북한도 무한정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흔히 얘기하는 게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계속 쏴대고 그러니까
이거 북한이 핵 개발할 시간만 벌어주는 거 아니야 얘기하는데요. 핵은요, 탄두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실어 보낼 수단, 그게 확정이 돼야 돼요. 근데 북한이 어쨌든 2017년 11월 이후에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실어 보낼지가 아직 확실하게 확정이 안 됐는데, 다시 말해서 실어 보낼 운송수단이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화물들을 딱 몇 킬로그램 단위로 적재를 해요. 운송수단이 확정이 안 되면은요, 핵탄두가 핵물질이 있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핵탄두를 만들지를 못해요. 북한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핵 개발이 무한정 늦어지는 문제도 있고요. 그동안 핵보다 더 좋은 재래무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 북한 핵이 가지는 전략적인 전술적인 효용성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북한도 얘기했지만 지금 요즘 김정은이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경제 발전이잖아요. 이게 대북 제재 하에서는 김정은이 야심차게 주장을 했던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그게 내년이 되면 이제 종결을 준비해야 되는 해입니다. 이게 아무리 수치상으로 조작을 해도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계속 조작을 해도 외부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보면 나옵니다. 굶어 죽는다라는 게 과거와 같이 절대 빈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북한 주민들도 웬만큼 돈 맛을 알았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 경제 발전 성과가 안 나오면 이게 그동안 김정은 업적의 중요한 활력소였는데 거기에서 실망을 하게 되고 반감이 생기게 돼요. 자, 무한정 시간이 많지 않다. 그 이유는 결국 지금 북한 핵 개발을 계속 지연시키는 거 북한으로도 실수고, 그동안 북한으로서도 손해고, 지금 경제 발전을 위한 외부로부터의 자원을 끌어오지 못하면 김정은이 제시했던 경제 발전 계획도 무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김정은의 권력 기반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북한이 뭔가 좀 기존과는 다른 융통성 있는 대안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는 거고요. 그런데 그와 같지 않은 또 반대쪽에 부정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징후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최선희가 9일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9월 말에 실무협상 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실무협상이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북한이 기존의 입장에서 뭔가를 바꿨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최선희가 얘기한 건 뭐냐면요, 미국이 낡은 각본을 이번에도 하노이 회담 때와 같은 낡은 각본이라고 그랬어요. 낡은 각본을 들고 나오면 조미 사이에, 즉 북미 사이의 거래는 그걸로 끝장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핵미사일 실험 재개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흘 뒤인 9월 12일에는 일본에 있는 조총련, 북한의 호의적인 이 거류민 단체죠. 그 조총련에 발행하는 조선신보가 또 한 번 이걸 강조를 한 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협상은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 안에서 나름의 북한의 초조감은 묻어나는데, 북한이 기존의 입장을 어쨌든 최선희의 말만으로는 바꿨다라는 징후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미국이 입장을 바꿔야 되는데 미국은 바꿀 거냐? 볼튼 교체한 거 보니까 바꾸지 않겠느냐? 그걸로 기대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트럼프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트럼프는요,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이 그거 잘못 본 거라고 아무리 얘기해봐도 소용없어요. 대북 제재가 통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대화회장에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마지막까지 자기의 유용한 카드로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더더욱이 흔히 트럼프를 싫어하는 미국 언론들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올 가을부터 미국도 이제 슬슬 대통령 선거 전에 이제 불이 붙기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대통령 선거에서 굉장한 외교적인 업적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트럼프가 모종의 타협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국이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북한이 좀 설렁설렁 비핵화 해도 그냥 넘어가고, 비핵화 한 걸로 치자 이렇게 넘어가고, 대북 제재 풀어주고. 근데 이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예요. 대북 제재를 보는 트럼프의 입장도 그렇지만은요, 현재 미국의 대외 정책 우선순위 중에서 이제는 하노이 그 2차 미북회담 북미회담 결렬 이후에 그렇게 높은 우선순위에 있지 않아요. 미국 대외 정책을 물어볼 때 기자들이 트럼프한테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한 응답 형태로 지금 대북 정책을 얘기하는 거지, 미국 행정부가 먼저 선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만큼 미국의 대북 정책 우선순위는요, 지금 이란하고 중남미보다 직설적으로는 베네수엘라 쪽에 가 있습니다. 또 하나,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북한하고 밀약할 수도 없어요. 트럼프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데요. 바로 러시아 스캔들이잖아요. 적하고 밀약했다. 그걸 만들 수도 없고요.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압도적으로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조금 요즘 그 미국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의 콘크리트 지지층 이외에 경제가 좋긴 하지만 그동안 좀 중립적이었던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마음이 갔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기가 좀 힘들어요.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나 이런 주자들의 그 이 동향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시 여론의 관심을 얻냐에 따라서 재선이 쉽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그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건 뭘까요? 개인적인 원맨쇼에다가 미국 공화당의 조직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미국 공화당 주류하고 타협을 해야 되고 미국 공화당 주류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대외 정책상 미 민주당하고는 척을 지더라도 미 공화당 주류하고는 생각이 같아야 돼요. 이란 정책은 정확하게 트럼프의 지금 정책이 미 공화당 주류의 생각하고 같아요. 베네수엘라도 비슷합니다. 유일하게 트럼프의 대외 정책 중에서 미 공화당 주류는 아까 좀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트럼프가 여기까지 끌고 온 게 대북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대선전 때문에라도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서 중요한 양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볼튼 교체했다고요? 볼튼 교체서는 이미 6월 달부터 나왔는데요. 사실은 볼튼의 교체 사유도 대북 정책에 대한 갈등보다는 중남미 정책이나 이란 정책에 대한 이견 때문에 비롯됐다고 보는 게 워싱턴의 일반적인 지금 이 관측들이고요.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죠. 어쨌든 실무협상 앞두고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인물 교체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요즘은 볼튼하고 폼페이오 어제도 비슷해졌어요. 북한이 폼페이오 엄청나게 비난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볼튼은 바뀌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트럼프 성격상 그럼 그거 활용해 먹을 사람이 아닐까요? 활용해 먹습니다. 자, 이제 니네 기분 좋게 해줬으니까, 니네들이 계속 교체해 달라는 인물 살렸으니까, 갈았으니까, 니네 체면 살려줬으니까 이제는 니네들이 응답할 차례야. 트럼프는요, 이렇게 나올 인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 측의 입장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북한에 이제는 입장 변화가 있어서 실무협상이 순탄히 풀리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도 쉽게 이걸 낙관할 수만은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실무협상이 잘 풀린다 치고 이런 전제 자체는 무망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실무협상 이후에 잘 풀리면 좋은 거죠. 근데 잘 풀려도요, 북한이 미북 관계, 북미 관계 위주로 신경을 쓰느라고 오히려 남북 관계는 소홀할 수가 있어요. 안 풀릴 경우에는 남북 관계에서 더 막 나갈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금년 추석 때 그렇게 우리 단골 메뉴로 나가던 이산가족 상봉 문제 얘기나 해봤습니까? 쟤네들이 워낙 냉담하게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도 시간 있어라는 태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에서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요거 쏘면 위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7, 8, 9월에 북한이 연속적으로
그 단거리 발사체 쏴대고 초대형 방사포 무력 시위하는 거는요, 명백한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군사 분야 기본 합의서의 정신 위반이에요. 이걸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국가를 다루는 데는요, 긍정적인 지렛대와 부정적인 지렛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지렛대는 저기를 기분 좋게 하면 뭐를 좀 얻어낼 수 있겠다. 부정적인 지렛대는 뭐냐면요, 저기 비위를 상하게 하면 뭐가 안 된다. 과연 우리가 북한에게 한국을 화나게 하면 미북 협상이 잘 안 풀리더라. 한국을 화나게 하면 대외적인 자본 유입이 잘 안 되더라. 이런 인상을 심어준 적이 있나요? 긍정적인 레버리지도 없어요. 왜? 그건 한국 툭 건드리면 나올 수 있다라는 인상을 심어줘 버렸으니까.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을 화나게 하면 동맹 문제에 대해서 한국도 정말 하지 못했던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양쪽 다 레버리지를 가져야 되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현 정권의 참모 브레인이라는 사람들이 워싱턴 가서 딴 얘기해서 오히려 분노 유발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정작 하고 싶은 얘기는 못하고 있어요. 물론요, 외교안보 정책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중심을 잡아나가야 돼요. 그래야 9월 말 이후의 국면에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